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NC소프트, 현대글로비스, 한화, 신세계 이렇게 4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 빠지면서 현재가는 24만 6,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라왔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주의 대장 자리에 대한 탈환, 물론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 크래프톤을 따라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NC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 5조 3천억이고요. 크래프톤이 이제 11조입니다. 근데 NC소프트가 얼마부터 빠졌느냐? 100만 원부터 빠진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죠. 네. 그러면 얘네 시가총액은 정점 기준으로는 한 20조가 되는 겁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이제 11조인데 얘네도 이제 반토막 났거든요. 거의 반토막. 예,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요때는 이제 뭐 상장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오바를 한 거고 너무 옛날이고 요때부터 따져봤을 때는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예전에 이제 나의 전성기 때 니를 만났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움을 걸 수는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크래프톤의 주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NC소프트 주가가 오히려 반응을 했고 수급의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을 만한 신한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분위기가 좋은데 왜 찬물을 끼얹는 리포트를 들고 나왔냐. 항상 이제 저는 좋을 때는 뭐 좋지만은 안 좋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신한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지금의 주가는 단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다. 이 얘기는 즉슨 더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투자 의견이 중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형사인데도 목표 주가를 아예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중립이면요 목표 주가 없습니다. 레이팅을 안 해요. 그리고 신한증권도 NC소프트에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온2의 효과적 성과라든지 그리고 2월 7일 날 이제 리니지 클래식 그러니까 제일 이제 리니지 과거의 부분의 서버 같은 걸 열어서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이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올해 실적이 과연 잘 나올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고 이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상승 여력이 없으니까 제한적이니까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영업 수익, 즉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QOQ로도 개선이 되고 YOY로도 상승한 드디어 이제 역성장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유는 뭐냐? 11월 19일 날 아이온2가 출시됐고 이틀 만에 100억 매출, 6주 만에 1000억 매출을 기록하면서 초기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기존작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몇 주년 업데이트 이런 거 하면은 좀 올라서거든요. 네. 그런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고 거기에 더해서 신작 나오면은 뭐가 필요하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러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더해서 게임을 딱 만들어 런칭을 시키면은 고생했어 이러고 돈을 많이 줍니다. 성과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러한 런칭 보너스 그리고 지스타 메인 스폰서 참가 비용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전체적인 마케팅비가 20%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수수료율 하락과 이익성의 개선은 이번 분기보다는 1분기부터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월 21일 날 아이온 시즌 2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요것도 약간 경계를 해야 될 요소예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돈이 좀 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됐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임사들이. 네. 근데 NC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항상 뭐였느냐? 페이 투 윈이에요. 돈을 많이 쓰면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네. 근데 하도 그거 가지고 욕을 먹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월정액 정도의 과금, 그리고 이제 즐기는 이러한 부분 쪽에 스킨 아이템, 멤버십 이런 과금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와 함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바뀌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리니지 클래식과 관련된 기대 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리니지 팬덤의 고령화, 그리고 클래식 서버는 단발성으로 끝난 경우가 과거의 게임에서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몇몇 이제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짤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리니지 군주요,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인데, 네. 와이프분한테 막 구박을 받아요. 근데 연세를 보면은 한 65, 70 정도 되시는 분인데, 네. 내가 군주요,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애들 대학 보낼 때 힘들었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유저들의 그 연령대가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기존 3, 40대, 4, 50대 그 왕성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과금력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신규 유저는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클래식 서버만 연다고 해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온2의 성공, 초기 성공, 거기에 대해서 리니지 클래식 기대감, 뭐 당연히 유효하지만은 주가의 상승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출시 예정인 신더시티, 브레이커스, 타임테이커스와 같은 게임들의 퀄리티나 유저 반응을 고려했을 시에 흥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이거는 좀 놀랍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먼저 흥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는 제가 리포트를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낮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26년도의 실적 컨센서스는 하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NC소프트 그렇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지 않은 리포트였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NC소프트 봤고요. 다음 종목 보기 전에 하나오션 뉴스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오션이 수주 뉴스가 있네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세척을 추가로 발전한 소식에 지금 또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6.55%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1.84% 오르면서 현재가는 26만 2,250원입니다. 네, 얘네도 솔직히 진짜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줄이야. 와, 놀랍습니다. 와, 언제 저렇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로봇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 평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벤트들이 좀 벌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글로비스가 이렇게 3배씩 올라가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3사는요. 현대차, 기아, 모비스 3사는 미국에 이제 법인이 하나 있어요. 이 3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아메리카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인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근데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아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은 뭐 실적적인 요소를 봐야겠죠. 모멘텀은 그래도 올해도 성장한다. 그리고 배당 매력이 높다. 마지막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5,284억, YOY로 15%가량 증가한 실적이니까 실적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컨센서스가 5,394억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한 2% 정도 하회하는,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유는 현대기아의 완성차 출하량이 아무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 11월달에 미국 수출량이 늘어났고, 계열 물량을 제외한 비계열 수주,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차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이제 차 운반선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긴 하지만은 현대글로비스까지 물량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이 좀 수주가 됐었고, 거기에 더해서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방어를 한 실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작년 2024년 4분기부터 4개분기 동안 현대에서 이관된 분기 매출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매출을 커버하는 요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시황이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차량 운반 운임 같은 경우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량 시장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 선대를 좀 많이 꾸려놔서 장기 물량들을 받아 놓다 보니까 물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거기에 더해서 이에 따른 원가 개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래도 버텨낼 것이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동사의 첫 번째 강점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3배씩 올라올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 중이고, 이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 주주환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 기준 5천억 정도의 돈을 벌어내는 회사니까 배당하는 거에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1.2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 얼마로 상장될지는 뭐 그 누구도 모르죠. 근데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제가 마지막까지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은 네. 한 뭐 몇 조 이렇게 얼마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10자리가 떨어져가지고 50조 정도인지 제가 5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조 정도로 추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50조와 5조 너무 큰 차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자리는 맞는데 뒤에 50 숫자 단위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그 뒤에 얘기한 50조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11% 지분을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막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무지무지하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그러니까 큰 기업들, 현대차나 뭐 기아나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분 보유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은 현대글로비스는 훨씬 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이러한 업황보다는 로봇주들의 움직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언제쯤 될까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이 돈을 벌고 나서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돈을 안 벌고 우리가 이거 해요 이러면은 사실 기업 가치를 좀 적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돈을 좀 적게 벌어요 이렇다고 막 기업 가치를 후려치고 이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로봇들이.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봤고요. 다음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는 0.39%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2만 9,300원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어제 뭐 미친 상승이었죠. 네. 한화가 주가가 어제 7.51% 거의 28% 가깝게 상승했네요. 네, 고가가 28%, 네. 종가도 25% 가까이 올라서면서 신고가를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어제 이제 특징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인적 분할을 개시를 했고, 목표 주가는 이제 16만 5천 원으로 유한타증권에선 상향을 했고,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승부수였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인적 분할 내용을 보면은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그룹에. 그게 네. 뭐냐? 방산, 조선,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놨다가 갑자기 막 바꾸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철수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막 공장 짓는데 2년, 3년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투자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기술 쪽과 서비스입니다. 그쪽이 어떤 사업이냐? 라이프 솔루션 쪽인데 갤러리아나 호텔 앤 리조트, 아워홈 이런 것들,
그리고 테크 솔루션인 한화 비전과 한화 모멘텀, 한화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투자 의사결정을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전통적인 산업재보다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업을 나눠가게 됩니다. 분할 비율은 76대 24, 뭐 75대 25 정도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한화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 계획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즉시 소각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나오니까 환호할 만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한화그룹이라는 회사에 갤러리 하나, 호텔앤리조트, 한화비전, 한화 뭐 로보틱스, 모멘텀 다 중요한 기업이고 비전과 로보틱스는 또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긴 하지만은 냉정하게 지금 한화그룹의 전체적인 주가를 이끌고 가고 한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사실은 방산과 조선이 이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화갤러리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를 딱 떼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화 입장에서는 진짜 산업재 중심의 지금 가장 핫한 회사로 나머지를 다 떼고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회사가 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뿐만이 아니라 2030년까지 연결 매출액 CAGR 10%, 매출을 이제 10%씩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ROE도 2030년까지 12%를 달성하겠다. 자사주 전량 즉시 소각, 26년부터 최소 DPS 1,000원, 직전 대비 25% 이상 상향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주가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올라서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리포트를 좀 내용을 보면 있는데 결국 이제 신설법인, 즉 한화비전과 로보틱스 이쪽을 떼내는데 그쪽을 지금 매출액을 좀 빠르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워낙 커요. 뒤쪽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쪽을 빠르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기술 중심의 포트 고성장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화의 기업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뭐 한화그룹의 주가가 막 더 미친 듯이 올라가서 한화까지 올라간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제 나왔던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벤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상당 부분 뭐라고 할까요? 이벤트를 좀 뭐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이 드는 전일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한화는 2.57% 상승 중이고 한화갤러리아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네요. 네. 네, 이렇게 한화 소식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세계 볼 텐데요. 오늘 0.35%, 0.53% 상승하면서 28만 3,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재미없는 기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미쳤어요. 와, 최근에 많이 예, 올라왔습니다. 신세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언제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왔대요? 백화점 좀 안 가세요? 저 추우니까 좀 가긴 한 것 같아요. 신세계. 근데 현대로. 현대로. 우린 더 현대가 네, 가깝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더 현대가 있으니까. 네. 근데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꽤 올라왔을걸요? 그러네요.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꽤 올라왔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현대백화점도. 그러네요. 빠진 게 없고. 네. 백화점은 지금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뉴스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 경기 지수를 이제 예측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표인데 100이 기준점이고요. 네. 앞으로의 이제 유통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00을 그게 이제 숫자가 70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유통 전망은 박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백화점이 100을 넘습니다. 백화점은 좋대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온라인도 80대 나오고 있고요. 대형마트, 슈퍼 이쪽은 60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만 사람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또 이제 샤넬이 클래식백 가격을 기습 인상했어요.
원래 얼마 정도죠? 어제 이제 인상 전에 네. 1,9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인상을 하면서 2천만 원이 됐는데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기혼자고 유부남이다 보니까 이제 백 가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이제 성과급 받으시면 이제 아니에요. 어장 안에 들어온 부담이 물고기는 못 하시는 사장님. 그거는 농담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턱턱 사줄 정도의 제 네. 능력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 할 때나 결혼할 때 막 이렇게 사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너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2천만 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세계라는 기업은 제목부터 명품이 만드는 뉴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업체 중에 명품이 가장 강한 기업이 어디냐를 보면은 저는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세계래요. 네. 그래서 이쪽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회사의 이제 4분기 연결 실적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5.9% 증가한 실적이고 영업이익이 1,765억으로 YOY 70.3%나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 2024년도 4분기에 뭐 면세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이고 하지만은 지금 발표되는 실적도 기대치를 8.7%나 상회한 양호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명품 부분의 견조한 성장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선사원 백화점 원래 잘 안 가는데 네. 겨울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패션 부문에서 명품 쪽 그리고 백화점 쪽의 패션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호실적의 이유입니다. 조금 더 이제 회사의 실적을 사업 부분별로 나눠보면은 백화점 영업이익이 24.5%나 증가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네. 반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적자가 5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좀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손실액 자체는 커지지 않는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쪽이 2024년도 4분기에 일회성으로 막 털어낸 게 있어서 회복되는 흐름을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 사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유명 브랜드들을 우리나라 쪽에 이제 판권을 가져와서 파는 사업이나 향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화장품 이런 것들 회복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센트럴시티 그리고 얘네 이제 또 그 헤리티지 쪽의 오픈이라든지 그리고 본관 리모델링 이후의 오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픈 전보다 거의 50% 가까이 실적이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면세점을 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못하겠다고. 네. 니네 공항공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임차료 물리는데 임대료 물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물건 하나도 안 사는데 우리 죽겠다 이러고 그냥 손 털고 나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는 수익성 개선에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유통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뭐 편의점도 아니고 대형마트도 아니고 슈퍼도 아니고 퓨어한 백화점 업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기업의 강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세계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세계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아까 차장님께서 되게 센 척 하셨잖아요. 네. 안 사준다고. 예. 근데 회식하시면 굉장히 사모님의 칭찬밖에 안 하시는 스윗가이십니다. 저는 뭐 항상 얘기를 해요. 결혼을 다시 태어나면 하지 않겠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칭찬하시면서. 결혼을 다시 하지 않겠지만. 우리 와이프랑은 한다. 역시. 네. 귀에 딱지가 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죠. 네. 오늘 캡처해서 한번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지수를 보니까요. 양전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9% 올랐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오후엔 또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포스코 DX가 지금은 13%, 14% 가깝게 상승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만큼 오후까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